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한 MBC 뉴스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 최지은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효율적으로 이 부서가 운영됐냐라는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가족과 청년을 포함해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나고 네. 또 여성들의 그 고위직 진출이 최저입니다. 뿐만 아니죠. 청소년이나 취약계층들도 그런 여가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그런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건지.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20대 남성의 표를 의식해서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네. 표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당선을 한 당선인 신분에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나 수정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최지은 대변인님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말씀하셨잖아요. 뭐 OECD 임금격차.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가부는 무엇을 했나요? 제가 그걸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제가 김재섭 의원께 질문을 네네.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지은 대변인께서 동의를 일단 하셨어요. 네. 여가부의 그동안의 어떤 역할에 대한 비판 분명히 뭐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과는 별도로 그렇다면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는 모르겠지만 왜 폐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여성가족부가 있는 건데 전혀 그 역할들을 못 해내고 있었다라는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한 거고요. 당연히 그 여성들이 겪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나 그다음에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떤 이 커리어상의 문제점들 같은 거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런 거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네. 여성가족부가 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평가를 받고 심사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만약에 그 최 대변인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여가부는 사실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여성의 권익의 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나친 과보호, 그러니까 어떤 유교 옛날 생각에 잡혀 있는 특히 이제 섹슈얼리티나 게임과 관련돼서는 과도하게 그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내지는 또 남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녀는 안 되고 김치남은 되고 이게 사실 실제로 여가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젠더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 여가부가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나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여가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폐지 수순으로 나가야 되는 데서는 당연히 일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능의 강화나 변화로는 해결하지 못할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서 반드시 여가부는 폐지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처에 소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최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능을 뭐 통합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충분히 찬성을 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된다. 오히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의 입장이 다른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구조적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해야 여가부가 필요한 건데 여성 평등이 아예 뭐 성평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뭐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은 이제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에 다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성평등이 역사적 소명에 다했다고 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은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거나 그런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저희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고 그 권익 신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여가부가 그에 걸맞는 일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여가부의 소임이 있었으면 여가부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성의 권익이 당시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처음 태어난 DJ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여성의 권익 신장이 있었지만은 네. 저는 여성가족부가 했던 것은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일부 안착시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해낸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호주제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일반 사회단체나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분명히 그 어떤 행정력이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무언가를 했느냐?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과 관련된 여성들의 인식, 여성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를 올린 것은 전 여성가족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 일선에서 뛰었던 사회단체들이나 소수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진흥시켰지 여가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큰 틀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그 일을 지금까지 잘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도 못했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체계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그 정책들을 발굴을 해야지 여성가족부만 고집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변화 여성가족부 그동안 노력 많이 했고 성과가 있다. 그런데 국민 인식 변화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 역할을 맡을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식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이 지금 제도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디까지 그 성평등에 대한 제도를 볼 것이냐인데요. 네. 만약에 뭐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인식의 문제일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건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런데 경력 단절을 한 여성이 육아와 그런 출산 기간 이후에 회사에 돌아가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제도적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중에 경력 단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그리고 출산과 그 육아에 대해서 여성이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고 네. 이 모든 것이 인식의 문제라고만 돌리는 것은 네.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있다. 있죠. 네. 그리고 네. 당장 뭐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네. 아니면은 뭐 경단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을 여가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누가 할 것인지 아까 뭐 다른 부처랑 겹친다고 그랬는데 여가부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 기능을 조정하든지 뭐 여성이 아니라 뭐 성평등 가족부 아니면 뭐 청소년과 뭐 모든 평등 가족부 뭐든지 좋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기능과 변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성평등 자체가 제도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전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임금 격차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소외된 청년 관련된 뭐 말씀도 좀 주셨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누가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금 격차에 관한 내용들은 노동부가 하면 되는 거고요. 소외된 청년이나 이런 그 학업 지원과 관련된 거는 교육부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문제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말 사회적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성가족부가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가부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가족이 붙은 것은 여성 이슈만으로는 부 차원에서 다뤄질 만큼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사실 여러 부처를 좀 키워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했죠. 그렇죠. 여성부를 이관을 여성가족부로 하다 하고. 보니까 예. 오히려 가족의 문제로서 다뤄야 되는 것이 여성의 문제로서 다뤄지면서 일부 가족의 문제가 녹아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가족 문제는 가족으로서 다뤄지고 거기에 여성이 미시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장들을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가족을 설계를 해야지 여성가족부가 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가족을 다루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또 차기 정부의 방향성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모두 기존 부처로 분산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이 바뀐 기능이 조정된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향이죠?
그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능들을 가장 적합한 부서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네. 거기에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다시 재배치되는 형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는 여성의 이슈만을 다루는 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실제로 우리가 예. 젠더 이퀄리티잖아요.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잖아요. 예. 성평등부인데 여성이라는 이름부터 사실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DJ 정부 때 여가부를 만든 취지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게 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여가부는 이제 폐지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인권 담당을 하는 어떤 조정 장관실을 만든다든지, 이건 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수자들, 다양한 약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서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여성이 딱 붙어 있는 여성가족부는 좀 수순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일단 김재섭 비대위원의 개인 생각이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여성가족부의 폐지 이후의 청사진은 발표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관하는 방침 정도만 방침 정해지는 정도가 나왔고, 결정된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특히 성평등, 양성평등 부분은 여성이라는 한 성의 이름만을 딴 것은 안 나올 것이다. 이것은 거의 확실시된 것 예, 같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특정 장관을 임명해서 그 역할을 맡길 것인지 위원회를 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최지원 대변인.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여가부란 부처 명칭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은 동의 못한다. 이게 현재 공식적인 민주당 입장이라 보면 됩니까? 이건 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명칭해서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었고, 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문제가 결국 입법 사항인데요.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 다수 국회인데 김재섭 의원님,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 가지고 씨름하다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제 역할 못하고 이렇게 된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이거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극화되게 되면 예.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여당에서 폐지 추진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배정이 됐으니까, 이미 예산안이 끝났으니까 배정은 그렇죠. 되겠지만 올해 건 네. 배정이 됐죠. 예. 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예. 차관으로서 계속 권한대행을 시킨다든지 하면 교착 상태로 만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여가부의 역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해왔던 역할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대변인. 민주당은 절대 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표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마지막에 뭐 새로 출범한 정부를 발목 잡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고, 예. 저는 여가부 여성 평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고 한 것이 지금 뭐 능력주의로 내각 구성을 하겠다, 할당제 없애겠다라고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할당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네, 그걸 최진 대변인 네. 죄송하지만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인 네. 이야기는 다음에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의 또 정부와의 협의와 좀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책발굴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